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도 시인으로 불리는 전북 고창 출신의 정재학 시인 겸 칼럼니스트가 김대중을 비롯한 역대 좌입 대통령들의 소위 대북 퍼주기 햇볕 정책 문제점을 통렬하게 질타했습니다. 정재학 시인은 햇볕 정책 그 허구를 위한 반격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김대중이 보내준 돈은 김정일의 밥상을 더욱 풍족하게 해주었고, 김대중과 노무현이 보내준 쌀은 배가 고파서 움직이지 못하자 오후에 잠만 자고 있던 120만 북한군으로 하여금 쌀밥을 먹고 훈련을 시작하면서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게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김정일은 김대중의 햇볕 정책에 힘입어 군대를 살리는 한편 핵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했는데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북한 정권을 두둔했다라면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 멸망해야 했던 북한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의해 명맥을 유지했다. 햇볕 정책은 북한 정권을 연명시켜 주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시인은 북한 붕괴가 시작되면 우리는 북한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 등 대남기구에 축적되어 있는 간첩 명단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김대중과 노무현과 문재인에 대한 단죄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햇볕은 거짓이었고 속임이었다. 그리고 햇볕을 말하던 김대중은 적화공작을 위해 북한이 내세운 얼굴 마담이었을 뿐이라며 북한의 적화공작에 놀아난 노벨상은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강도 높게 성토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도 시인 정재학의 햇볕 정책 그 허구를 위한 반격이란 제목의 칼럼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솝 우화의 이야기가 아니어도 우리는 찬바람이 불면 옷깃을 더욱 여미고 햇볕이 따뜻해지면 옷을 풀어 헤쳐 벗을 줄 안다. 그러나 이것은 동화에 불과한 이야기일 뿐이다.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동화를 근거로 북한의 햇볕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북한에 따뜻한 햇볕을 보내 닫혀진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나서게 하자는 것이 김대중의 햇볕 정책이었다. 그리하여 김대중은 햇볕, 즉 돈을 보내기 시작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소련의 지원이 끊기고 이어 1994년 김일성 사후 북한은 고난의 시기에 들어섰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일이었다. 배급받아서 먹고 살 줄만 알았던 북한 주민은 굶어 죽기 시작했다. 당시 비참한 상황은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한 가족이 모두 굶어 죽는 참상을 탈북자 수기를 통해 읽은 적이 있다. 엄마는 죽고 이어서 또 죽어가는 아버지를 위해 먹을 것을 찾아 나선 어린 딸, 그 딸도 길바닥에서 죽었다. 논에서 나락 몇 알을 주어서 아버지에게 가는 길이었다. 목에 걸린 주머니에 벽시 몇 알이 담긴 것을 주민들이 보았다는 글을 읽고 필자는 통곡을 한 적이 있다. 사진에 찍혀 널리 알려진 토끼뿔을 뜯고 있던 소녀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그의 밥상에 포도주와 캐비아를 포기하지 않았다. 김대중이 보내준 돈은 김정일의 밥상을 더욱 풍족하게 해줬을 뿐이다. 북한군 120만도 굶고 있었다. 배가 고파서 움직이지도 못하자 오후엔 잠만 자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당시 북한군의 사정이다. 거기에 김대중과 노무현이 보내준 쌀이 들어가자 북한군은 쌀밥을 먹고 훈련을 시작했고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고 한다. 그 구호가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였다. 김정일은 김대중의 햇볕 정책에 힘입어 군대를 살리는 한편 핵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이에 김대중은 북한은 핵개발을 할 의사가 없다고 방어막을 쳐주었고, 이어 노무현은 북한의 핵개발 실체가 드러나자 방어용이라고 보호해 주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문재인은 북은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한편 수많은 물품과 돈과 3급 비밀을 담은 USB까지 건네주었다. 김정일은 핵을 완성한 후 2008년 8월 사망했다. 고난의 행군, 즉 1995년부터 1999년이 시작된 지 13년 만의 일이었다. 그리고 김정은의 시대가 이어져 2024년에 이르렀다.
이 말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멸망해야 했던 북한이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에 의해 2024년까지 명맥을 유지해왔다는 뜻이 된다. 햇볕 정책이 북한 정권을 연명시켜 준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상황은 바닥이 쩍쩍 갈라진 저수지를 연상케 한다. 물길이 끊어진 저수지에서 물고기가 숨을 헐떡이고 너도 나도 새물을 찾아 도망치는 형국이다. 외교관은 물론 김정은의 최측근인 보위부 중장이 김정은의 비자금 3천만 달러 약 410억 원을 들고 도망쳤다는 소식이다. 주민들과 120만 군대도 말라가는 저수지에서 죽어가는 물고기들처럼 쓰러지고 있다. 지금 북한군은 우리 초등학생보다도 키가 작다. 사람의 형상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혈기왕성한 20대다. 한때 김정일은 주민이 다 죽고 500만 명 정도만 살아남아도 북한을 재건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엔 이미 너무 늦은 것으로 알고 있다. 배급을 못 주는 공산국가는 국가 기능이 멈춰진 상태일 것이다. 더구나 장마당의 시장 문화에 길들여진 주민들은 북한 체제를 믿지 않는다. 특히 장마당을 통해 유입된 한류 문화는 북한 체제의 붕괴를 촉발시키고 있다. 한류 문화가 스며든 북한은 변할 수밖에 없다. 반동 문화사상 배격법을 만든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북한 체제에 대해 애정을 가질 인민은 없다. 어린 중학생 30명을 총살시켰다는 북한 김정일 체제는 주민들의 마음속에서 무너진 지 오래다. 정재학 시인은 이어서 이 글의 후반부에서 김대중의 햇볕 정책을 강도 높게 질타합니다. 햇볕이 뜨거우면 옷을 벗어 젖힌다는 김대중의 햇볕론은 단순 논리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은 그 햇볕으로 핵을 개발하고 북한군을 강화시켰을 뿐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3년 만에 북한은 이미 무너졌다고 판단된다. 북한은 나그네가 아니라 저수지였던 것이다. 말라버린 저수지에서 연출되는 처참한 탈출극, 압록강변 홍수로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북한 멸망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는다. 이제는 무너진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정리할 일만 남았을 뿐이다. 김정은의 죽음은 정리의 끝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 붕괴가 사실화되면 중국 북부전구 군대가 북한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 시기에 우리의 북진도 시작되고 중국군과 우리는 압록강을 두고 전쟁을 치러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은 북한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자주국방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제7기동군단이 압록강을 넘어 북간도를 점령할 때 중국은 556국으로 분열되고 있을 것이다. 오직 그날만을 기다린다. 바로 그날이 오면 우리는 북한 통일전선부, 통전부와 정찰총국 등 대남기구에 축적되어 있는 간첩 명단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김대중과 노무현과 문재인에 대해 단죄를 시작해야 한다. 민주화란 이름으로 국민과 세계 인류를 속이고 25년 전 이미 망했어야 할 북한 김씨 왕조를 도와 북한 주민을 독재 정권 밑에서 30년 넘게 신음하게 한 그 죄를 물어야 한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의 파묘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그들의 존재를 모조리 사멸시켜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의 핏줄 어느 하나도 대한민국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햇볕은 같다. 햇볕은 거짓이었고 속임이었다. 그리고 햇볕을 말하던 김대중은 적화 공작을 위해 북한이 내세운 얼굴 마담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북한의 적화 공작에 놀아난 노벨상은 대한민국의 수치다. 국회를 점령하고 발악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좌익 세력은 그동안 저질러온 죄업에 대해 국가 차원의 응징을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이들이 어리석게도 세상이 변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묻는다.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수 있을 줄 아는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전라도신 정재학의 햇볕 정책, 그 허구를 향한 반격, 이런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가 대구의 대표적 관문인 동대구역 앞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5m 높이의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대구시는 14일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박정희 광장 표지판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제막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서 대구시청 그리고 대구시 의회 관계자 등
여러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표지판은 전날 그러니까 13일 저녁 미리 설치돼서 하얀 천으로 가려져 있다가 14일 모습을 처음 드러냈습니다. 박정희 광장 표지판은 높이 5m, 폭 0.8m 크기입니다. 표지판 맨 윗부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졌고 그 아래 박정희 광장이라는 문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서체로 적혔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연말까지 이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도 세울 계획입니다. 또 내년에는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건립 중인 대구 대표 도서관 앞에 박정희 공원을 조성하고 이곳에 박정희 동상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표지판을 비롯해 추진 중인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사업이 그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제막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은 지금의 대구와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산업화 정신을 바탕으로 대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대구 시민들께서 그 의미를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의 근대 3대 정신 중 하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이라면서 그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는 사업이 없어 이를 기념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광주와 전남북 호남 지역에는 김대중 관련 여러 가지 광장도 있고 다리 이름에도 있고 또 광주의 경우 김대중 컨벤션 센터인가요? 곳곳에 거의 정말 북한의 우상화에 필적할 만한 정도로 곳곳에 김대중 관련 기념물과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뇌물을 제공하고 수많은 권력형 부패 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짙은 김대중에 비해서 대한민국과 한국인에게 엄청난 업적을 쌓은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는 기념물은 드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홍준표 시장이 대구에서 본격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는 각종 사업을 하고 우선 먼저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한 것, 또 동상을 세우는 것, 이런 일들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KTX를 타고 동대구역에 내리더라도 나가면 바로 박정희 광장 이런 표지판이 보이고 한다면 대구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대구 시민, 경북 도민의 자부심,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이 건과 관련해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결단,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친인 유경수 여사 서거 50주기를 하루 앞둔 8월 14일 충북 옥천에 있는 어머니 생가, 즉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은 것은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신분으로 민생탐방차 충북을 방문했다가 들른 이후 12년 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해 들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4월 10일 사저인 대구 달성군 밖 투표소를 찾은 것 외에는 알려진 외부 활동이 없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추석을 앞두고 사저 인근 전통시장을 찾았고 10월 2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는 등 외부 공개 일정을 소화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머니 즉 유경수 여사 생가 방문은 비공개 일정이었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유영아 의원 등 3, 4명만 이번 방문에 동행했습니다. 14일 오전 10시 40분경 유경수 여사 생가 입구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주변을 둘러보고 측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방문 소식을 듣고 찾아온 동네 일부 주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무더위에 건강을 잘 챙기시라고 덕담을 나눈 뒤 약 20분간의 짧은 방문을 마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지난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이 열린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북한 공작원 문세광이 쓴 흉탄에 맞아 숨을 거뒀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경수 여사는
역대 한국의 퍼스트 레이디 중 부동의 가장 높은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퍼스트 레이디입니다. 문재인 부인이었던 김정숙,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정말 어떻게 같은 대통령 부인이 저런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는 유경수 여사가 생전에 사용했던 특활비, 그 특활비를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했던 특활비 사용 기록이 공개돼서 다시 한번 문재인 부인 김정숙의 그 특활비 논란과 대조되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마 한국의 역대 대통령 부부 중에는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부부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평가가 높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평가가 낮아지고 경멸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부부는 시간이 갈수록 그 평가가 높아지는 대표적인 그런 부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